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 잘난 맛에 사는 단독자입니다. 오늘은 이제 인지심리학 들어갈 건데, 인지심리학도 이제 거의 이제 끝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이거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인지심리학도 끝날 것 같은데,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인지심리학 중에서 인지편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인지편향이라는 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던 거라서 뭐 어떤 사람이 혼자 주장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. 하나의 어떤 틀이자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뭐 다니엘 캐너먼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인지부조화 이론을 얘기했던 유명한 레온 페스팅과 같은 이러한 심리학자들,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론 하나하나들이 전부 인지편향의 예시로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인지편향 중에서 여기에 속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면 재밌겠죠. 근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, 이 심리학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 조회수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시청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, 이거 심리학 재밌지 않나? 왜 사람들이 안 보는지 모르겠어. 다 나같지 않긴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재밌는데 이해가 안 가네. 아무튼 간에, 자, 이 인지편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, 한마디로 생각의 오류예요.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? 그죠? 그래서 생각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, 그것을 이제 편향이라고 해가지고 인지가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, 이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. 나는 차분하다. 나는 이성적인 지금 사고방식을 진행하면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도 인지 편향에 의해서 결국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그 판단, 그 생각 자체가 편견을 내포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겠죠? 자, 그래서 스스로는 논리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논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. 왜냐면은 이러한 어떤 추론이라던가 판단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개인적인 어떤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. 믿음에서. 어떤 뭐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. 그래서 카너먼이라든가 뭐 레온 페스팅거 뭐 이런 학자들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이런 생각의 오류를 인지편향, 일종의 바이어스라고 불렀다고 보시면 되는데, 자, 이제 그 예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하나하나씩 말씀드릴 건데, 첫 번째가 현상 유지 편향입니다. 현상 유지 편향. 자, 현상 유지 편향은 이제 우리가 변화를 하잖아요. 매일매일 사실상. 변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작게 변화하는데 이 변화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변화 전, 변화 후가 있으면은 이 변화를 가했을 때 이후 벌어지는 일들이 손해가 크다라는 거죠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실제로 손해가 큰지 손해가 안 큰지는 몰라. 근데 내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. 내가 좀 머리 스타일링을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, 기존에는 뭐 이제 여기 가르마 펌을 했는데, 좀 이렇게 좀 얄팍하게 이제 싹 다 잘라버릴까? 이렇게 얍실하게, 일본 그 순사 그 코스염 마냥 이렇게 싹 밀어버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런데 이제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지. 왜냐면은 변화를 주기 전하고 변화를 주고 나서라고의 그 어떤 엄청난 손해가 있을까봐. 이해가 되시겠죠? 자, 이런 게 이제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이제 말하다 보니까 뭐 일본 순사가 왜 나온 거지? 아무튼 자,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, 자,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, 자, 그리고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, 사람들이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현상을 유지하려는 건데,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해버리면은, 이제 내가 지금까지 쭉 해오던 게 다 도루묵이 될 거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, 그래서 그만두는 편이 좋더라도 중단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야. 무조건 이득인데도 중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. 자, 왜냐? 지금까지의 비용, 이 투자한 이 비용이 아까워서. 이게 뭐다? 이거는 콩코드 효과라고 부릅니다. 두 번째예요.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현상 유지 편향이었고, 두 번째는 콩코드 효과입니다. 중단하는 게 무조건 맞는 거야. 근데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하고 있는 거지. 말도 안 되는 도박이라던가 이런 거에다가 이제 계속 투자를 하는데, 빼야 되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해도 내가 집어넣은 게 아까운 거죠. 이게 콩코드 효과이다. 오늘날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? 그 오늘날 이제 가상화폐 발달하면서 이거 어마어마해졌어요. 자, 그리고 편승 효과입니다. 다음에 편승 효과. 편승 효과는 상당히 쉬운 거예요. 이해하기가 너무 쉽고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, 자, 많은 사람들, 다수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편승하는 거예요, 편승. 야, 얘네가 전부 다,
뭐 SNS 하는 거, 뭐 인스타 하는 게 좋대. 야, 요즘 뭐 페북 하는 게 좋대. 요즘 뭐 유튜브 쇼츠 안 하는 사람 없대. 야, 요즘 뭐 명품은 뭐 발렌시아가지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.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머리에 뭐 쓰는 것들, 뭐 모자는 뭐 이런 거 쓴대. 이러면은 그냥 여기에 편승하는 거야. 그게 그냥 뭐 땀 흡수가 잘 된대. 시원하대. 여름에 이거 쓰는 게 대세래. 이러면은 그냥 거기에 그냥 옳다고 판단해가지고, 아,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더운 날에는 이런 제품을 써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편승하는 것들 다 이러한 어떤 줏대 없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들이 다 편승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행위자, 관찰자, 편향입니다. 이름이 좀 길죠? 행위자, 관찰자, 편향. 자, 이건 뭐냐면은, 자,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동을 만약에 했을 때 잘못을 했다라고 칩시다. 실수를 했어. 뭐 내가 아끼는 것을 엎어버렸어. 엎지르다가 이게 맞나? 왜 갑자기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지? 엎지르다. 이렇게 엎질렀단 말이에요. 물을 엎질렀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행동은 실수로 한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물을 엎지른 것을 이 사람이 실수로 엎지른 건데, 아, 이 새끼 덜렁덜렁 되는 성격 때문에 이거 또 이렇게 또 실수했구만 해가지고 성격 때문에 물이 엎질러졌다라는 것으로 판단해버리면서 동시에 지가 저지른 실수, 지실수. 지실수는 뭐다? 아, 이거는 진짜 실수. 지실수는 진짜 실수고 남이 저지르는 실수는 성격 탓이다라고 돌리는 게 바로 행위 관찰자 편향입니다. 우리나라 이거 어마어마하게 심하죠, 이거. 자, 그리고 다음은 자기 고향적 편향입니다. 자기 고향적 편향. 자기 고향적 편향. 자, 이건 뭐냐면은, 자,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는 것이 있고 실패라는 게 있잖아요, 인생에서. 성공한 거는 다 내 덕이야. 다 내가 뛰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야. 그리고 내 역량 때문이야. 근데 실패는 뭐야? 실패는 전부 환경 탓이야. 그리고 내가 재수 없는 인간들을 만나가지고 일어난 일들이야.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자기 고향적 편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은 이제 사후 확신 편향입니다. 좀 많죠, 오늘 내용이.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후 확신 편향. 자, 이건 뭐냐면은 상황이 이미 발생을 했어요. 어떤 상황이. 발생을 했는데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그 후에 아, 이렇게 될 줄 알았어. 이렇게 될 줄 알았어. 역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될 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.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상황이 발생해버리고 나서 보니까 아,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후 확신 편향입니다. 근데 사실상 하나도 모르고 있었죠. 예,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. 예, 그리고 다음은 앵커 효과입니다. 앵커 효과. 앵커 효과는 뭐냐면은 첫 번째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. 첫 정보. 첫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 정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이제 귀담아 듣지 않는 건데, 예를 들어서 이제 장사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. 언제나 우리 이제 뭐 음료수라던가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은 뭐 2,000원인데 근데 오늘만 특별히 할인해가지고 반값에 1,000원에 팝니다라고 한다라고 칩시다. 그러면 아, 2,000원이었단 말이야 원래? 근데 오늘은 1,000원이야? 그럼 이득이네. 사야지. 라고 생각하는 게 앵커 효과에 따른 어떤 판매 술수예요.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. 그죠? 자, 그래봤자 어차피 뭐 2,000에 팔든 1,000에 팔든 남겨먹는 거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. 아마. 자, 그 다음에 이제 도박사의 오류예요. 도박사의 오류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어떤 확률이 있죠.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보따리 같은 게 있는데 빨간 공하고 뭐 파란 공이 있어요. 이렇게 빨간 공, 파란 공이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. 이렇게 있으면 이제 50대 50이잖아요. 근데 내가 여기서 빨간 공을 한번 딱 뽑았단 말이에요. 처음으로. 첫 번째. 빨간 공을 뽑았어. 그러면은 다음에 이거 빨간 공을 집어넣고 뽑아도 또 똑같이 이제 빨간 공이 나올 확률하고 이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50대 50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랄까, 아, 내가 빨간 공을 처음에 먼저 뽑았으니까 다음에는 파란 공이 많으니까 파란 공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따리 같은 거면은 그게 맞아요. 왜냐면은 빨간 공이 제거된 상태니까. 근데 도박은 그렇지 않아. 도박은 하나 뽑든 뭐 3개를 뽑든 뭐 10개를 뽑든 그 기회, 그 순간순간의 그 시도 횟수 자체가 그냥 초기화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는 내가 뭐 처음 시도했든 두 번째 시도했든 연달아 시도했든 간에 결국에는 10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야. 항상. 이해가 되시겠죠, 이 말이. 자,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후, 즉 인과의 오류입니다. 인과의 오류. 인과 오류는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, 단순한 전후관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.
우리의 이제 삶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. 그러면은 길을 가는 게 전이고 후가 친구를 만난 거죠. 우연찮게. 자, 그러면은 이거를 인과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아, 내가 길을 갔으니까, 내가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친구를 만났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실제로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사실상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. 이게 좀 예시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좀 더 정확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옛날에 무슨 뭐 전통, 무슨 뭐 명소를 가가지고 뭐 동전 던지고 이제 뭐 소원을 빌었어요. 그래가지고 소원 빌었는데 이제 뭐 10원짜리 던지고 아, 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 무조건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진짜로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. 진짜 완전히 첫거리로 합격을 했단 말이야.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와, 내가 빌어서 됐다. 그냥 빌고 합격한 거 전후인데 내가 빌었기 때문에 인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인과 오류입니다. 이해되시겠죠? 자, 다음은 이제 정상성 편향입니다. 정상성 편향. 이거는 뭐냐면은 자, 이상한 상황이 있어요.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진이 약간 막 한반도에 막 이제 막 일어난다고 쳐봐. 땅이 좀 흔들리고 막 유리컵 같은 것들이 막 흔들려. 이상한 상황이잖아요. 우리나라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를 일본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진이 그렇게 마구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. 밥 먹듯이. 근데 밥 먹듯이 지진이 일어나고 막 컵이 흔들리는데도 괜찮다. 누가 흔들고 있나 보다. 윗집 꼬마애가 개념 없이 또 남들 자고 있는 시간에 탁자 흔들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이런 게 이상 상황을 정상 범위로 판단하는 게 바로 정상성 편향입니다. 자, 다음은 프레이밍 효과예요. 프레이밍 효과. 정말 많죠. 그죠? 이 인지 편향의 예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알아두면 좋죠.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? 그죠? 프레이밍 효과는 내용은 같아요. 발생한 사건은 같지만 이것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, 그 프레임, 틀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우리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이죠.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, 그죠? 부정적으로 표현하냐, 긍정적으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. 뭐 가장 이제 뭐 흔한 예시가 그거잖아. 컵에 물 반밖에 없다, 반이나 있다 이거, 그죠? 자, 그리고 차고상관입니다. 차고상관. 차고상관은 뭐냐면은 인과관계가 없어.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착각하는 거야. 아까 말씀드렸던 마치 뭐 인과의 오류 같은 느낌이죠. 근데 그거는 뭐였죠? 전후 관계인데도 인과관계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, 차고상관은 인과관계가 없는데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꼭 어디 나가려고만 하면은 비가 내림. 이런 것들 전혀 인과가 없죠. 그냥 내가 나가려고 하는 날 재수가 없어서 비가 온 거예요. 하필 타이밍 맞게.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인과가 있다라고 착각한다. 차고상관인 거죠. 자, 그 다음에 전망이론입니다. 전망이론. 전망이론은 뭐냐면은 자,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.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야. 누가 봐도. 이럴 때는 위험을 회피합니다. 사람의 경향성이 그래. 그리고 손해볼 것 같은 상황에서는 그때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? 손실을 피하려고 합니다. 손실 회피. 자, 이게 바로 전망 이론입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. 나랑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기면은 400만 원 준다고 했어요. 근데 가위바위보 안 하면 무조건 100만 원 준다. 자, 그러면은 도전을 안 하면은 무조건 100만 원 얻을 수 있어. 근데 도전해서 이기면은 400만 원이야. 그죠? 근데 여기서 이제 빚이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. 예를 들어서 가정에 이제 부채가 있어. 그러면은 도전을 하는 거야. 그렇지 않으면은 어차피 100% 확률로 100만 원 손실인 거죠. 그죠? 근데 빚이 없는 사람은 도전을 안 하는 거야. 왜냐? 그냥 100만 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. 자, 이해가 되시나요, 이 말이? 자, 예를 들어서 빚이 4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도전을 해보는 게 낫잖아. 어차피 100만 원 받을 건데 도전해가지고 400만 원 따냐, 아니면 도전 안 하고 그냥 100만 원 받냐, 그 차이인데 한 방에 이겨버리면 50대 50 확률로 내 빚 다 탕감되는 건데 누가 도전 안 하겠어. 그죠? 그러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손해볼 것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한다? 절대로 손실을 안 보려고 한다라는 게 인간의 심리인 거죠. 이해되시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인지 편향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봤어요. 그죠? 몇 개를 다뤘냐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. 13개인가 14개인가 하여튼 13개 정도 다른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. 자, 아무튼 간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그 인지부조화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이거 왜 얘기 안 하냐, 뭐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얘기했대잖냐,
이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. 뭐 지금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다룰 필요는 뭐 딱히 없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기 때문에, 아니 뭐 다루려고 마음 먹으면 다룰 수는 있겠지만 이건 제가 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. 지금까지 이 인지 편향의 여러 가지 예시, 뭐 이런 거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. 자기 중심적 편향, 표적 편향, 후광 효과, 반음 효과,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근데 이런 것들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